유경수 여사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지난해 건국 50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와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설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지도자 랭킹에서 1위로, 그리고 유 여사는 4위로 뽑혔습니다. 이런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인간 유경수에 대해서는 실감 있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는 아직 본격적인 텔레비전 시대가 아니었고 그분이 바깥으로 나서기를 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월간조선은 1968년 11월 14일에 유경수 여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에 초청되어 학생들과 격이 없는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녹음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시청각 교육원에서 보존되어 온 이 녹음 테이프에 담긴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는 그동안 알려졌던 단아하고 정리된 인상과는 다소 다른 수더분한 충청도 아줌마의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100장의 글보다도 몇 마디의 육성에서 인간됨과 인격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경수 여사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사님께서는 평소에 외국어대학을 어떻게 느끼시고 계셨으며 막상 와서 직접 보시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오늘 날씨도 차고 한데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요.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어 대학생은 전부 우수한 학생만 모였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또 외국어 대학생 하면은 아마 보통 밖에 주는 인상이 국제 무대 앞에 앞으로 대부분이 국제 무대에 설 학생들이라는 이런 인상을 대부분이 갖고 나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국제 무대에 서서 일을 활약을 할 적에 그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잘 파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딴 일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의 경우에 나를 연사로 초청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어느 면으로 어디 가서 연사로다 초청을 받아서 얘기를 하게끔 생겨 있는지 살펴보세요. 무척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고 너무 학생들이 월등하고 저는 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 조리가 있고요, 말하는데 질서가 있다고 그럴까요? 조리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처지인데 그런 걸 봤더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이런 충동에서, 또 여러분 이 발랄한 젊은 세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고요. 또 내가 여러분께 그 발랄한 젊음을 좀 더 나누어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서 무슨 큰 좋은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말으셔요. 그래서 귀중한 그 강의 시간을 모두 할애해서 이렇게 나오신 데 대해서 유익한 얘기를 못 해주고 돌아가서 내가 생각할 적에 무척 후회스러울 거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언제 화술이 웃고 얘기를 못해서 뭐를 물었어요? 인상입니다. 여기 인상. 외국어 대학에 인원이 딴 대학에 비해서는 좀 가족적인 분위기라 그럴까요?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연이라고 할까요? 우리 주위에서요, 측근에서 외국어 대학의 졸업생도 있었고요, 우리 친척 중에 현재 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 대학에 대해서 선전은 잘 듣고 있었고, 특히 좋은 점만을 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와서 잠깐 학장님실에서 이 비교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들었는데요.
내가 좀 젊었더라면은 이 학교에 와서 다시 배웠으면 하는 아주 참 여러분이 여러분이 무척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 또 국내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하지만은 그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뼈저리게 아마 이 학교 본교에 내가 좀 과거에 다녔더라면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그 진실로 우리가 지금 느꼈던 바예요. 그 이상 뭐 좋다고 또 해야 해요. 여사님께서는 대통령 각하의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들며 또 대통령 각하의 제일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거 말 잘못하면 또 주책이 되잖아요. 그래. 궁금해요. 그게 듣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거든.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실히 또 대답을 하기로 했으니까 얘기는 하겠는데요. 여기서만 듣고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남편 자랑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았잖아. 뭐에 매력 있는 점이요? 불만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것은요, 나만을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정사에다 치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서운한 마음은 있고 불만스러워요. 그게 그렇지만은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이런 직위가 이제 이런 직위에서 이런 직위를 면하셨을 적에는 다시 또 나만을 생각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데에서 그걸 기대하고 지금 있는 중이고요. 그분하고 혼인을 하게 된 동기가요, 가장 그 재력과 재물과 권력이 없는 분이고요. 또는 미남이 아니시고요. 뭔가 의지가 굳으시고 그러고 학생들은 아마 잘 느끼질 못할 텐데요. 그 후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제 올해 이렇게 세일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분하고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것이요. 무뚝뚝한 분이라고 모두 알려져 있고 무서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요. 가족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또 농담을 좀 잘해요. 그래서 농담을 이렇게 하면은 그 웃으실 적에 참 어린애 같으셔요. 그런 걸 한 가지 또 발견했어요. 그 위에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근데 불만스러운 점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만스러운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나만은 꼭 생각해 주셔서 나를 자꾸 잊어버리시고 생각을 안 해주신다고요. 네. 재력이 풍부하지 못한 데 대한 매력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학생들이 어떤 기회에 대통령 각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책보를 허리에 끼고 논에서 집신을 신돌매를 하고서 축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재력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명예도 끝이 금력도 없으시고요.
대학교 3, 4학년 여대생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을 귀엽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입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외국어 대학을 들었을 적에요. 인상이 여성들이 뭐 가히 크게 보기 싫을 정도의 미니스커트는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지 않았길래 입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서 내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층에서는 너무 지나친 정도의 그 짧은 치마는 안 좋겠지만은요, 또 역시 눈이 간사해서 그런지요, 너무 또 길게 입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체격에 맞춰서 입을 수가 있겠죠. 또 내놔서 다리 너무 짧게 입어가지고 타인의 주는 기분을 좋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조금 길게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짧게 입어도 좀 발랄해 보이고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체격에 달린 거지 일률적으로 전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올라간 것도 찬성을 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만 질문을 해서 대학 원장님께 한번 질문하십사고 요청을 드렸더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과 그 여성들의 격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남자들이 조금 앞서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그 수준을 맞추려면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면의 생각을 기피해서 실천할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대학원장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정 박사님의 이 말씀하시는 건요, 너무너무 재밌게 하시고 너무나 해박하시고 박식하시고 그러면서요. 아까도 저분 여기 정 박사님이 이 학교에 계시는 줄은 몰랐어요. 중앙대학에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저쪽에서 이렇게 나누다가 뜨끔했어요. 아마 저런 분이 계시는데 어떡하나 싶었어요. 아니, 물론 딴 교수님도 다 훌륭하신데요. 이렇게 잘 이제 듣지를 못한 분이 많으니까 저분 정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항상 들었고요. 내일 아침 그 방송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가장 강력하게 정부의 비판도 해주시고요.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대학생들을 아마 직접 많이 다루시니까 더 잘 알으시겠는데 그런 걸 물어보셔서 확실히 우리 여성들이 지금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좀 뒤지고 있는 감은 없지 않고요. 뒤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앞으로 실력을 발휘해서 동등하게까지 이끌어 나가느냐,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사회에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여성들이요. 그러고 또 그러고요. 지금 여성들의 진출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 참 제한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정부에서 좀 더 널리 길을 좀 터놔야지만 여성들도 이만큼 유능하다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모두 풍부한 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발휘할 것이 없어서 인정을 못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년도부터의
한글 전형에 대해서 여사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정 박사님이 계셔서 조금이라도 그 찬성 안 한다고 하면은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제 뭐 지금도 현재 양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방송이랄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있는데요. 역시 양쪽이 다 근데 우리는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깊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해봤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나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반대하는 분의 일리도 물론 있다고 보고요. 또는 찬성하는 분은 역시 나도 대통령께 그 감화를 받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그 찬성하는 편에 이론이 아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뜻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 대화 얘기를 많이 나누실 적에 우리가 방송을 들어서 못 알아듣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참 적절한 좋은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내가 그 즉각 느낀 일이 있는데 이거 지금 70년도에 한글 전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행정부에 있어서의 그 공문을 70년도까지는 완전히 한글로 해야겠다 하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이 우리 말을 우리 한글을 참 아끼시고 참 훌륭하다는 걸 아심으로써 더 많이 한글을 우리가 꼭 전용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참 말이 고라 정 선생님 계셔서 말을 못하겠어요. 영의 근혜양의 사위감으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 안 한 걸 이제 생각하려니까 어려운데. 성실하고 인간성이 좋으면 되겠죠. 앞으로도 내가 혼인한 동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크게 권력이랄지 재력 같은 데는 그건 개의치 않으려고 들어요. 본인 하나 성실하고 의지가 참 투철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사람 같으면은 되겠죠. 뭐 건강하고 이런 거는 이제 부수 조건이고요. 그건 우리 따라야 할 거니까요. 까다로울 줄 알았죠? 아무리 또 엄마가 좋다고 그래서 소개한 남성이지만은 본인이 또 어딘지 석연치 않고 마음에 안 들으면 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엄마는 이제 그런 것을 옆에서 좀 지원을 해야 하겠죠. 그런 면이 있어서. 아직 생각 안 했어. 이제 2학년인데. 근데 한 가지 얘기해 두기는 아마 앞으로 누군지 근혜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학생은 조금 흥미가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집에 와서 얘기를 전부 해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얘기든지 엄마한테는 다 해야 하고 또는 앞으로 네가 데이트를 할 때 있어서도 오늘은 어떻게 놀았다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다고까지 전부 나한테 보고를 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어요 또. 자연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적다는 데 있어서 엄마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 하고 관계랄지 이런 것은 사사치 어머니한테 그 얘기하게끔 돼 있어요. 저녁에 식탁에서 같은 쪽에. 그래서 이제 곁들여서 어머니가 나로서는 또
나무르는 사이에 어떤 옆길을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하고 심지어 더한 얘기까지 해야만 한다. 그런 엄마가 또 잘 코치도 그것도 잘해준다 그랬어요. 연애는 그런 건 안 해봤어도 또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자를 여기서 보니까 부수 조건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체력, 그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제가 모르겠고요. 부수 조건만 구비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아마 그 부수 조건을 가지고서 혹시나 하는 일념 그 인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사님께서 여러 귀빈 영접을 통하여 느끼셨겠고 또 다른 한국 여성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한국인으로서 그들에게 우리나라를 선양하는 경우에 마음의 자세와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진출할 여성에게 꼭 충고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여사님께서 학생이라면은 미래의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항상 어느 장소에 가나 누구를 대하나 떳떳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비굴하지, 나라가 졌다고 해서 절대 비굴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첫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여성이 앞으로 외교관이나 이런 면에 진출을 한다거나 그런 좀 그런 부군이라고 해서 괜찮아요? 나이요. 부군이라고 여성이 그 남편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못할까봐 그랬어요. 그런 이제 부군을 이제 여성들이 만나는 경우에요.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다방면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만 해도 맨 처음에 독일을 갈 적에요. 독일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외교사는 물론이겠지만은 그 위에 독일의 무슨 풍속과 모든 것을 지리 조건서부터 일절을 공부를 해가지고 갔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가 나는 거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사를 그때 배우기 전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해서 그거는 떳떳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저 책을 통해서 그저 다소 알았다 뿐이지. 그래서 그 후에 와서 내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가 한국사를 딴 거를 얼른 끝내고는 한국사를 인해한 일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를 먼저 우리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고요. 또 그 외교관으로서의 대화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외교관이나 그 가족으로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적에 반드시 그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그 회의나 이럴 적에 이외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 않아요. 일반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룰 적에 대부분이 화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식을 많이 넓힌다는 거 이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뭐를 물어봤을 적에 우리가 주저주저 한다거나 참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풍습서부터 현재 이루어 나오는 것까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은 또 그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다소 주저주저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도 클럽 활동이랄지 학생들도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해보고 하니까 좀 과거의 우리들보다는 그렇게 그런 면에 많이 애를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집무하신 이래 여러 면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과 의욕적인 발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일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고급 장성들이 퇴역한 후면 의례껏 고급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대사로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가 불문율처럼 되고 있는데, 특히 외교관이 되고자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확고한 직업 외교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확고한 직업 외교관 제도를 건의해 보실 생각을 아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건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얼마만큼 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되느냐가 지금 문제죠. 내가 가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외국 유학 문제, 비단 일본뿐이 아니라 이제 아까 외국에 유학 가는 문제에서부터 직업 외교관을 좀 더 많이 이제 활용을 하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가서 전해드리겠어요. 근데 반영이 되는 거 문제는 이제 현실에 비추어서 얼마만큼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의문으로 남겨두고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 얘기도 더러 우리도 듣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때로 또 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전해드린 일도 있고 그러니까요. 더 좀 심각히 생각해 주시도록 얘기를 전하죠. 네. 최근에 특히 지난 수삼 년 동안 대학생의 농촌 봉사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여름에도 각 대학에서 농촌 봉사를 나가는 학생들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수년 전보다 작년 또는 작년보다 금년에 사회적으로 좀 더 여러 봉사활동을 나가는 그 자체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봉사를 나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서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갔다 와서도 그 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서신 연락을 때때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 이듬해에 금년에 해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내년에도 가서 그 부락에 가서 다시 지도를 한다든지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한 부락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고 정신적인 그 자세가 올바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손을 떼고 딴 부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현재 그거를 실천을 해서 모 대학에서요 2년을 두고 한 부락을 갔었어요. 그래서 부녀자의 그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지금 거의 자립 단계에 있는 이런 부락이 있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나가실 적에도요 지방 농촌 생활이 어떻다는 것서부터 농촌에 밤잠을 못 자고 손이 참 못이 베기고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해도 지금 도예지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생활에 아직도 그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고생스럽게 지낸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보다 가서는 무지에서 오는 그런 고생이 많다고 우리는 여러분을 대할 적에 항상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농촌의 여러분을 대할 적에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가서 이렇게 깨우쳐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남성은 남성대로, 남자들은 하다못해 참 술, 담배를, 담배하고 그런
그 노림이라죠. 그런 술 같은 거 이런 거를 겨울 내내 여름에 농사 져놓은 것을 추수한 것을 그렇게 해서 없앤다는 자체가 참 너무나 그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 과학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면을 여러분이 좀 깨우쳐 줄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여학생들은 그 주부들의 일손을 놀지 않게끔 뭔가 그 지방에 맞는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본인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가서 지도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도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어느 정부에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누르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아마 다소의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이면은 몇 번씩 그 데이트도 아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용을 조금 애껴서 뭔가 다소라도 그 여축을 해놨다가 그런 일에 쓰게끔 대비하기 위해서요. 해놓고 또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다 대고 호소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혀 물질적인 면이 안 따른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면은 어른들에게 아무한테나 가서 손뻗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구해보면은 그런 상대가 좀 있으리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요. 여사님께서는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다는데 최근에는 무엇을 공부하고 계시며 또 지금 공부하시면서 느끼는 점은 학생들과 다를 텐데 그 느끼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나이는 학생들보다 많이 먹었어도요. 지금 뭐를 좀 배우려고 그러니까 영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배웠다고 하기도 부끄럽지만은요. 이렇게 너무 모르는 게 많다가 보니 아마 이게 배울 수 있는 한 있을 때까지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현재는 근데 맨날 배워도 모르는 걸 하나 내가 지금 학생들 부럽다 하는 게 진정인 것이요. 영어를 매일 아침 하고 있는데 항상 벙어리 영어가 돼서 왜 그렇게 단어가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렇지만 하여간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도 놓으면 안 된다는 내 입장에서 그런 걸 생각해서 아침마다 이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다고 해서 뭐 잘하지는 못해 절대. 그러고 이제 오후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조금 해보다가 요새는 11월, 12월, 10월서부터 한 3개월이 참 무척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쁜데 또 내 욕심만 차리고 나만 배우기도 뭐해서 그러고 또 뭐 이번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너무 얘기도 못하고 글도 너무 못 쓰고 그래서 요청이 있을 적에마다 당황을 하고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워보면은 좀 나을까 싶어서요. 그걸 지금 하려고 해요. 12월 이제 초서부터. 현재는 지금 2달 동안 쉬고 있어요. 청와대 내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는 빠지지 않고 이번 2개월만 쉬고는 주 계속해 왔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아마 시험을 이렇게 본다면은 시학점도 못 받겠지만은요. 그래도 그 사소한 부분보다가는 그 줄거리 무슨 외교사다 이러면은 그 외교사의 그 뭐 연월일이나 이런 협정 조약에 있어서의 그 조약문 같은 거를 나같이 외지는 못해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이 어떻다는 거, 소련이 어떻다는 거 이런 것쯤은 좀 이렇게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안 배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 다 외잖아요. 근데 도대체 외일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게 여러분하고 다를 거예요. 노력은 여러분보다가
더 몇 배나 하는 것 같은데 이기지가 않아서 걱정이죠 지금요. 한 가지 또 그 대신에 난 것은요. 그 이해를 할 수 좀 더 현실하고 부닥친 문제 같은 데 있어서는 그 머리에 인상에 많이 남고요. 그런 걸 또 실천에 옮길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보다는 조금 다른 면이 아닐까 이렇게 때때로 혼자서 느껴봐요. 과거에 내가 더 좀 어렸을 적에 이런 것을 들었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때때로 가져봤었어요. 다음은 1973년 5월 24일 경북 칠곡군의 음성 나환자촌을 방문한 유교사가 주민들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저 대표되는 분이요,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좀 딴 부락에는 다 가면서, 왜 우리 사는 이 부락에만 안아보느냐고요. 막 뭐라고 호통을 했어요, 저분이요.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려다가, 이번에 여기 오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미처 답장을 못하고, 그래,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오면서 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동안에, 새마을 사업 많이 해놓으신 거 다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좀 일들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칭찬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참 모범부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딴 사람보다가는 모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시죠. 그런데도 하물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부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딴 사람보다가도 두 급, 세 급 노력을 하시면은 또 그만한 대가를 또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또 해주셔서 딴 이런 부락에 전부가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범부락을 강원도에 한 두 곳도 가보고요. 또 전라도 같은 데도 서로 가봤는데 전라도 같은 데는 아직 모범부락은 아니었었는데요. 강원도에 두 곳하고 이곳하고가 가장 모범된 부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세요. 대답들 안 하시네.